안녕하십니까. 정영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권력 수단 6가지를 간략하게 그 장단점을 살펴보고 이 6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제력의 경우 적극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급 상황일 경우 더욱더 중요하고 다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반면에 강제력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인권 침해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조직에서는 더욱더 이를 가능성이 크죠. 두 번째로 이제 문제점은 겉으로만 그 강제력이 행사되는 동안에만 겉으로만 복종하는 척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두 번째, 보상의 경우 강제력과 마찬가지로 보상이 주어지는 즉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강제력보다는 감시, 감독 비용이 덜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유효법 가능성도 이제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래서 아마 이 민간단체에서는 보상 중심으로 조직원들의 복종을 끌어내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이 보상의 경우에도 특히 이제 물질적인 보상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경우에 그 보상이 주어지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물질적인 보상, 예를 들자면 이제 보너스를 계속 줘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이제 커지게 된다는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권위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사회를 통해서 권위의 복종, 특히 이제 부모에 대한 권위, 부모의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이제 복종을 배웠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복종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조직 내에 이제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복종이 이제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높은 지위에 있을 경우 강제력과 보상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위의 경우에도 이 권위만으로, 즉 높은 자리에 있다는 그 지위만으로 반드시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지식이라든지 귀중한 정보라든지 또는 카리스마적인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로 보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강제력 보상 권위는 사실상 어떤 공식 조직 내에 윗자리에 있을 경우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고, 따라서 조직 내에서 낮은 지위에 있거나 공식 조직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강제력이나 보상, 일부는 이제 권위의 경우에도 조직원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생산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권력 수단을 학술적으로는 이제 지휘 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지셔널 파워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조직 속에 특정한 지위에 있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은 겁니다. 나머지 세 개는 이제 개인적인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퍼스널 파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특징을 보면요. 전문가의 권위라는 것도 사실 어릴 때부터 많이 인정이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기 때문에요. 더더군다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문가적인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전문 지식을 쌓고 있는 그 영역에 한정된다는 거고, 또한 이제 세상이 워낙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계속 보완하거나 보수를 하지 않으면 자기의 전문성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한계라 그럴까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거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라든지 남들이 갖지 못하는 인간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일부는 타고난 것이기도 하고 또 오랜 훈련, 노력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나 흉내내기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갖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독보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이제 카리스마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또 인간성을 가졌다 좋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평상시에 어떤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벗어나게 될 경우에 불신을 사게 되고, 한번 일단 불신을 사게 되면 그 효과가 사라지면 물론이고 당연히 회복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정보의 경우에 인적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적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독서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정보원들을 꾸준하게 추적을 하고 있을 경우에 이러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산하거나 가공할 수 없고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전달하는 순간 자기의 영향력은, 가치는 사라진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정보의 건강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권력 수단에 대해서 그 장단점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6가지 권력 수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각 권력 수단의 효과가,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지지하게 만들고 함께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 혜택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혜택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리 그때 나와 함께 하고 나의 말을 따른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 보상이 없다면 금방 철회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6가지 권력 수단은 때와 장소, 그리고 상대, 특히 상대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상대방이 바라는 것, 욕구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지, 모든 장소, 모든 상황, 누구에게나 똑같은 권력 수단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때와 장소, 상대방, 특히 이제 상대방의 욕구나 심리 상태, 어떤 객관적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수단을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6가지 권력 수단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그 일로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이 2가지 관점에서 어떤 권력 수단을 쓰는 것이 나은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상대와의 관계가 중요하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상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면, 그죠? 그것만 놓고 얘기한다면 내 상대방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양보하는 게 좋겠죠. 웬만하면 양보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 나 이해관계, 어떤 일로 해서 상대방이 나를 따르게 하고 나와 함께 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가져다 주는 혜택이
매우 큰 것이고 나에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상대방이 만약에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끝까지 상대방이 나한테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면 경쟁을 해서라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을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 상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로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큰 게 없다. 그러면 아예 양보해버리는 게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웬만하면 주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쓴다든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상대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일로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크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고집을 피운다 하더라도 즉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또는 어떤 다른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얻으려고 하겠죠. 즉 경쟁 방법을 통해서 강제력이나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이기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또는 함께 일을 함으로써 얻을 이익도 크다라고 한다면 관계도 지켜야 되고 그 일도 반드시 이제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협력하는, 특히 이제 강제력을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강제력을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른 5가지 권력수단을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상대방과 함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이득도 적다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가장 상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대방과의 관계 또 상대방하고 함께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잘 고려해서 어떤 방법을 특히 이제 강제력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이 두 축에서 2가지 다 중요하게 될 경우에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경우에도 강제력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함으로써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식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력수단 6가지의 장단점과 어떤 상황, 어떤 조건 하에서 어느 것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